잘 지내셨습니까? 네. 마이크 써주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이 공부를 했던 거를 다시 잠깐 복습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관계, 행이라는 것은 운행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행이라고 말합니다. 5개의 행성이죠. 우리 일주일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일, 월 이게 양음이죠. 그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게 오행입니다. 5개 행성. 그래서 음양오행. 이게 음양오행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일요일을 썬데이라 그러잖아. 월요일을 문데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서양도 문이나 먼이나 그 같은 거죠. 그래서 이 5개 행성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5개 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달은 지구를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끼고 태양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발광체는 이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반사체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으로 볼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계절로 볼 때는 토가 이로 내려와서 또 봄, 여름, 그 다음에 왕계, 장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 중간에 하나씩 집어넣어갖고 환절기로 토를 볼 수 있어요. 봄과 사이의 왕계, 여름과 가을 사이의 왕계, 중계중간에 그래서 그게 보는 게 이게 환절기로 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보는 경우는 이것을 장마철로 보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계절이지만 장마철로 이렇게 가서 하나씩 다가 5계절로 볼 경우는 장마철이고 4계절로 볼 때는 이거 중간중간에 하나씩 들어와서 환절기로 보는 거. 그래서 1. 장마철 2. 환절기. 나는 환절기를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토는 왕계인데 왕계의 뜻은 환절기로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 상생은 뭐냐면은 수생목, 목을 이기고 목을 춘추라는 책에 백색 깃발을 가지고 나온 나라와 또 청색 깃발을 가지고 나온 나라가 싸웠다.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인가? 그러면 금이 목을 이기잖아요. 금극목. 그러면 백색 깃발을 가지고 나온 나라가 이기는 걸로 답을 갖고서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는 이 공식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오늘 몸에 대한 건강, 오장육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신비패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에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하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하늘은 둥근 겁니다. 천원. 땅은 네모난데 땅은 네모난데 땅에 나오는 음식을 먹고 지내는 거죠. 그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천지인. 하늘은 둥글고 땅은 천원, 지방, 인각. 그래서 원방각이 되겠습니다. 원방각. 그래서 이걸 모음의 원리인데 우리나라 모음은 원방각 중에서 이거를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이죠. 땅은 평평하죠. 사람은 서 있죠. 그래서 이게 천지인체계입니다. 모음은 요 3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가 중성모음이에요. 이 중성모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소리는 양성모음, 아래쪽으로 가는 소리는 음성모음, 바깥쪽으로 가는 소리는 양성모음, 안쪽으로 가는 소리는 음성모음.
그래서 두 개는 양성모음, 두 개는 음성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은은 어디를 말하느냐? 이 은은 횡격막을 말합니다. 횡격막. 그래서 우리가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발성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다 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내는데 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횡격막을 잘 움직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아 하면 목에서 나지만은 그러니까 아 하면은 배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 나는 소리를 양성모음, 아래로 나는 소리를 음성모음. 그 다음에 이 짝대가 가운데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를 양성모음,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음성모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다 음명오행사상. 훈민정음 해례가 훈민정음에 나오는 한글 창자원리가 음양오행이에요. 그걸 좀 이따 자음을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모음 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횡격막의 북부 위쪽에 있는 것을 흉부라 그래요. 가슴이라 그러죠. 가슴흉.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복부라 그러죠. 복부, 배복자. 그래서 복식호흡이다. 그럼 배로 다 호흡을 한다는 뜻입니다. 배에 어디가 있어서 배 속에 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횡격막을 밀어내면서 뱃속까지 밀어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손을 내서 양성모음, 음성모음,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에다 힘을 주십니다. 아 해서 이 바깥으로 그런 양성 아, 음성 어, 양성 아, 오, 이 소리를 계속 내면은 이 소리가 내 몸에 리듬을 타는 거죠. 진동, 파동, 이 흐르는 거, 맥이 흐르는 건 다 파동이에요. 파동이 빨리 흐르는 것, 그 이제 혈이 빨리 흐르는 거예요. 혈기 왕성한 사람들은 이게 빨리 흐르죠. 그 훈련을 계속하면요, 아 소리를 아주 오랫동안 호흡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그 호흡을 오랫동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폐에 있는 것을 호흡을 고르게, 가늘고 길고 고르게, 가늘고 길고 고르게 이렇게 내가 전부 그 소리를 내면서 가늘고 길고 호흡의 양이 있으면은 그 호흡의 양을 나중에 제가 도교 공부할 때 단전호흡은 도교의 수련법입니다. 도교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그 호흡의 원리를. 도교 아닐까요? 네? 지금 하는 게 도교 아닐까요? 지금 하는 거는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것의 전반적인 배경이 되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도교는 이제 주로 호흡과 기, 또 자연의 기가 인간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뭉쳐갖고 엄마 아빠 뱃속에서 그것이 응집되고 마치 수증기가 이렇게 되면은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비가 돼서 내리는 것처럼 그것이 결국 흩어지면 수증기가 되고 그런 것처럼 이 기가 일로 왔다. 그래서 태어나는 걸 기 빠진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 빠진 날이 아니라 기 빠진 날이에요. 기운이. 근데 사람들이 하도 기 빠졌다. 뭐 머리부터 나오니까 머리카락 빠진 날 그럼 이상하니까. 애기가 무슨 머리카락 빠져? 그러니까 귀 빠진 날이겠구나. 머리카락. 그래서 그렇게 눈 빠진 날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귀 빠진 날 그러니까 이 다 귀로. 그래서 지금 표준말이 됐어요. 귀 빠진 날도 표준말이고 귀 빠진 날도 표준말이에요. 하도 그렇게 잘못된 걸 쓰다 보니까 그래 그걸 하자. 괜히 너 이렇게 무식하냐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래 그것도 표준말이다. 맞다 네 말도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는 모음이죠. 모음은 애미 소리죠. 모음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홀소리라 그래요. 홀소리. 혼자 난다는 뜻입니다. 어서 입에 부딪히거나 입에서 어디 건드리지 않고 뱃속에서 혼자 나는 것이 그게 독자적으로 나는 것이 모음이에요. 그 수학할 때 분모가 있잖아요. 분자가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모, 분자.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새끼를 쳤는데 이 새끼가 자음이에요. 자음. 자음인데 자음은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닷소리. 닿는다는 게 어디 닿는다는 거야? 어디다? 입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닿는 소리는 전부 자음이고 입에 닿지 않고 뱃속에서 나는 거. 아, 우, 이, 가, 거, 고, 구, 기 이건 전부 뱃속에서 나는 닷소리. 닷소리는 몇 가지가 있느냐? 지금 이거 할 때는 아닌데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이거와 지금 오장육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설명하게 된 겁니다. 자, 입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몸은 끝났고 몸을 다듬은 상태에서 자 입을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제일 먼저 나죠. 목구멍에서부터 입술 소리까지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서인데 이 입술을 띌 수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소리가 입천장 소리, 기억, 혀소리, 니은.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이빨 소리가 있어요. 이빨, 시옷, 응? 이빨 소리가 있어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이 합쳐져서 기억, 니은이 합쳐져서 미음. 그 다음에 시옷, 이음. 5개예요. 1, 2, 3, 4, 5. 이거에서 다 발전하는 거예요. 아까 모음도 마야, 어여, 오요, 뭐 많이 다 필요 없어요. 점과 의와 이가 다 조합된 거예요. 그것이 2개가 조합되면은 오와 이가 2개 모음이 합쳐지면 중모음이 되는데요. 왜 이런 거. 오와 애가 좀 왜 이렇게 되는 거. 그 중모음이라 그래요. 그 겹쳐진 모음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소리에서 좀 강하게 나면은 기억이 되는 거고요. 좀 끌면서 나면은 쌍기억이 되는 거고요. 니은을 되돌리면 디귿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튕기면은 티귿이 되는 거고요. 다시 니은을 되돌려서 앞으로 가면 니을이 되는 겁니다. 미음을 위쪽으로 공간을 남겨놓으면 비읍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옆으로 공간을 남겨놓으면 피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평하다 할 때는 이거 있잖아요. 옆에 공간이 남는 게.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남을 때는 뭐가 있어요? 바라보다, 보고 싶다, 응? 바라다, 비리다. 위를 향해서 공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에 채워주세요 하는 뜻이죠. 응?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세종대왕은 이 생각을 못했는데 대왕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 생각이에요? 예. 이거는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에요. 한자라는 문자에 대한 발음격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잘 만들었다는 뜻이 뭐냐면 이런 상용적인 공간이 위가 비어있다. 이런 상용적인 원리를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한자가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편안하다, 평평하다, 수평이다 이런 편자가 평자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같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음에서 출발해갖고 미음으로 끝나는데 아이가 맨 처음에 입술을 떼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뭐죠? 목구멍 소리, 옹알옹알, 응애응애 이거 봐요. 응? 응애응애밖에 못해요. 모든 걸 배가 고파도 응애하고 또 응애했어도 응애하고 어디 불편해도 응애하고 그런 거야. 응? 그렇게 다 응애응애. 그러다가 배가 고픈데 벌써 목소리가 응애하는 소리가 달라. 그러면 엄마가 근데 걔 심심하다고 그러면서 응애응애 하면은 기다려 그러면서 닭이 하잖아. 근데 얘가 심각해. 그럼 막 달려가죠. 그러면 막 거기에서 이제 자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제 밥을 가지고 가서
밀어주면서 맘마 그래요. 맘마는 이제 맘마야. 맘마. 응? 미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할 때는 어떤 박스 안에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명사죠. 명사. 응? 명사적인 사고를 할 때, 명사에 대한 사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고를 할 때 그때 미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명사. 근데 괜히 이걸 주면서 맘마 그러고 또 나가 엄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응? 아빠, 엄마 다 이음과 미음이에요. 여기 비읍, 쌍비읍 이거 다 미음경 아닙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이제 모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마 할 때 오늘 엄마 그래서 그런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사진 동영상 찍어갖고 여보 내가 드디어 엄마를 했어. 그러니까 말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입술 뗐으니까 첫 걸음 뛰는 건 마찬가지야. 첫 걸음 뛰면 이제 어머니들도 두 걸음 뛸 수 있는 거고 그 시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엄마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니까. 여기에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자, 제가 이제 한번 이 시옷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지옷 하나 위로 가면 그 위에 시옷. 그래서 이 시옷이 들어가는 것은 솟아오르다, 살다, 사랑하다, 뭐 이게 생기 뭐 이런 말들이 다 시옷이고요. 사랑의 주님. 이것이 올라서 어느 라인까지 올라갔어. 내가 생각한 주님.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건 다 시옷 계열이야. 사르다에서 나온 겁니다. 사르. 읽어보세요. 사람 합쳐서 삶.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이 하트는 동그라미와 네모를 합친 거 그것이 하트다. 그래서 사랑도 되고 삶도 된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끝나는 거. 사랑으로 시작됐어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사람이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 과정을 합치면 그게 삶이 되는 거죠. 아주. 요게 이제 내가 하는 캘리그래피의 한 일종 내 랜드마크입니다. 제가 쓴 붓글씨로 쓴 요 글자가 있는데 특별해요. 그 글자. 요새 이런 장난도 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한글 상형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내가 쓴 글자는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이은 이렇게 여린 이하고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거 없죠 이 글자가. 근데 이 글자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시옷에서 이 글자가 있어요. 세모 같은 글자. 여린 시옷이라고 하는데 이 시옷도 살려야 되고 이것도 살려야 돼요. 이건 이런 소리예요. 이 소리는 이런 소리예요. 이 소리를 살려야지만이 그 아랍 계통의 언어들, 그다음에 지중해 언어들, 그 불란서 언어 같은 거 있잖아, 프랑스, 엄청 한국식, 이렇게 그다음에 아랍 애들은 이제 그 건조하니까 얘네 가래를 많이 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아랍어는 해바브자인 그 말들이 해도 아니에요. 해바브자인 할 때 그런 말들이 다 풍토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려면은 이 소리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훈민정음에서 만들었던 것 중에서 몇 개만 살리면은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발음기호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문자는 뭐예요? 한자. 일본의 문자는 문자. 한자예요. 다 한자예요. 한국의 문자도 한자예요. 대만의 문자도 한자예요.
중국의 발음 기호는 뭐예요? 네? 몇 줄? 평음이라고 해요. 평음. 알파벳으로 했어요. 영어 알파벳. 영어 알파벳. 네. 그 다음에 일본은 히라카나 가다카나. 한국은 한글. 대만은 중국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중국어를 그때는 대만하고 이렇게 수교가 돼 있었을 때고 중국하고는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에 쓰는 게 아니고 대만에서 쓰는 거 중국어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발음 기호는 다 달라요. 우리도 발음 기호입니다. 이 한자 문화권, 이 한자를 쓰는 나라가 18억이에요. 그 다음으로 다음으로 많이 쓰는 문자가 8억 5천이 쓰는 문자입니다. 10억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 문자도 영어도 잉글리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갖고 잉글리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발음기호잖아요. 이게 발음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발음기호를 가지고 문자라고 주장하는 한심한 나라가 한 군데가 있어요. 이 나라. 그러면서 무슨 뭐 전 세계 발음을 다 한다. 발음기호니까 전 세계 발음 다 하죠. 어디 갔더니 아웃백 이라고 뭐 아웃백 이렇게 써놨더라고. 아웃백 있잖아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는데 점 찍고 백 썼는데 이거 읽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아웃백 읽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한 걸 다 읽어. 발음기호는 참 좋아요. 발음기호. 그런데 여기에 문자를 잃어버리고 발음기호를 하니까 이 문자를 쓰는 나라들 홍콩, 싱가포르까지 해서 6개 나라가 IQ 100 넘는 유일한 6개 나라입니다. 101부터 105까지 6개 나라. 100부터.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100 이하야. 99 이하. 여기가 전부 한자 공부를 시키세요. 자녀들한테, 손자녀들한테 시키세요.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한자의 발음기호가 한글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훈민정음 만들 그 당시에 보면은 이 한반도에 사는 이 민족이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다른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문자한 게 저는 한글로 알고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세계 관광국을 가면 별별 그 구음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전해야 되니까 그 구음을 들어가지고 그걸 문자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언어를 주고 그 언어로 성경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교를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구음이 있었는데 그 구음으로 만들어 낸 것이 한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좋은 말씀이에요. 한 2달 전에 제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을 이렇게 지방 하루 여행을 가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으로 평생을 정년퇴직한 친구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훈민정 회례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이에 내가 한글을 만든다. 자, 여기 국지어음이 나라의 말씀이 이호 중국하야. 중국과 달라. 이겁니다. 중국은 어디입니까? 중국이 어디에? 이쪽 중국이 세종대왕 때 15세기 때 중국이 어디 같아요? 내가 저기 한나라 중국 명나라? 그때는 한나라 아닌가? 명나라. 아니 명나라. 예, 송, 원, 명, 청. 우리 명나라 때, 청나라 때가 우리나라 조선이 아닙니까? 명나라 때 세종대왕 때예요. 세종대왕 때. 자, 세종대왕 때 중국말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중국 사람 깔려있잖아, 한국에. 지금 중국말 여러분 못해갖고 그 중국 사람들하고 뭐 소통하는 걸 중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도 영어로 다 해요. 우리나라에서 문자를 하는 사람이 1%가 안 됐어요. 당시에 문자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까막눈이었어요. 그때 세종대왕 때 양반이 30%예요. 지금 양반인데 너도라도 양반인데 하죠. 그땐 30%만 성이 있었고 그 사람들만 그래도 그나마 문자를 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말이 중국하고 발음 기호가 달라갖고 중국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한다? 그리고 통역관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15명밖에 안 돼. 통역관으로 따라가서 열하일기의 박지원이라든가 뭐 하는 사신들이 가서 전부 뭐 하냐? 문자로 필답을 나눴어. 필답. 한자로 필답. 발음 하나만 못해도 관계없어요. 필답. 글자. 이 중국은 청나라가 망하고 나고 1912년에 중화민국이 태어나면서 그게 중화민국을 줄인 게 중국입니다. 세종당이 뭐가 아쉬워서 중국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우리 지금 90% 정도 문맹률을 갖고 있는 저 극복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중국 말 한마디도 못해도 관계없고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말을 내 친구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나도 그냥 배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웃기는 얘기야.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우리나라 표준말이 어떻게 정의가 돼 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쓰는 표준말은 서울 지역. 그걸 우리말로 하면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쓰는 중산층이 쓰는 말, 수도권의 중산층이 쓰는 말을 우리의 표준말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으로 수도가 옮겨가잖아요. 그럼 부산말이 표준말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는 다른 걸 보면 나라의 중심부와 달라서 한마디로 그 정치권 행정용어와 발음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엔 세금을 각 집마다 2봉다리씩 걷어냅니다. 이 봉다리는 지방말이에요. 근데 그 지방에서는 2봉다리는 한 봉투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방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봉다리가 봉투 한 봉투로 계산해. 그러니까 저쪽엔 2배를 내게 돼. 그래서 서로 그 똑같은 표준 발음을 하자. 문자는 봉투다. 봉투를 왜 봉다리라고 읽느냐? 봉투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행정용어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중심부와 나라의 그 발음하는 기호들이 사투리나 이런 것들이 나라의 중심부가 틀리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불이익을 보는 데도 있고 그렇게 전달하는 데도 상당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은 발음으로 여기에서는 평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팽이라고 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자를 사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자도 물론 발음이 2개, 3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정리가 안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발음 체계를 한글로 발음 체계를 정확하게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굉장히 대한민국 백성이 그렇지 않아도 중화사상 그 역사 속에서 그게 있는데 굉장히 굴종적으로 되거든요, 중국에.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아신대요. 한자를 누가 만들었냐를. 근데 교수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중국말을 좀 배웠는데요. 우리나라 발음하고 중국 발음하고 완전히 틀려요. 자, 한자가 어떻게 만든 지금 문자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 기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국 발음이 뭐 하든 중국 사람들 일본 발음이 하든 달라요. 한자가 어떻게 문자가 만들어졌냐가 중요해요. 다 공일한 한자를 문자 쓰잖아요. 그 뜻을 보면 다 똑같이 뜻을 갖고 있잖아요. 네. 한자는 중국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어요. 이 3대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라, 은나라는 노예제 사회예요. BC 2000년경입니다. 2000년경에서 BC 1000년경 사이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것은 노예제 사회고 주나라는 봉건제 사회입니다.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여기에 춘추 전국 시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 이거는 이제 내가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유교 들어갈 때 설명할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 이걸 통일한 것이 진나라고 그 다음에 한나라 19년 동안 있다가 한나라가 가고 얘기하는데 자, 이 은나라는 노예제 사회이다 보니까 부족 국가에서 좀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부족이 이렇게 있고 여기 부족이 있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부족이 일로 지나오다가 여기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여기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사람들이 이 여기 갖다 쳐들어가서 이들하고 싸우자. 그러고 막 이제 왕한테 와서 우리들한테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가서 장렬하게 싸워라. 그러면 뭐 500명이 막 달려가서 거기서 100명, 200명씩 죽고 올 거 아니에요? 그쪽도 죽이고. 그러면 그 부모들이 당신이 가서 우리 애들 죽였지. 당신 싸우라 그랬지. 우리 애들 뭐 돌려줘. 뭐 그러면서 막 데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의 뜻을 물어보자. 그래서 신의 뜻을 물어볼 때 그때 갑골문이라고 여기에 거북이의 배껍질에다가 글자 쓰는 겁니다. 갑돌이가 여기서 당했는데 이번에 가서 장렬하게 싸울까요? 이번엔 경고만 하고 이렇게 참을까요? 그리고 그걸 갖다 다 상형 문자를 쓰는 거예요.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 글자가 이게 갑골문이라고 해요. 갑골문. 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탁 지내고 이걸 갖다가 불에다 탁 태웁니다. 그럼 이렇게 해갖고 딱 해갖고 이게 막 원래 갈라져 있지만 이게 막 또 갈라져 있을 거 아니야 불에 태우니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좀 저 제사장님 잘 좀 설명 좀 해봐요. 그래서 이게 탁 이렇게 나왔다. 이게 무슨 글자야? 점칠복자야. 1차 자료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해석해 입으로. 이게 점칠점자야. 이렇게 해서 은나라 때 비로소 글자가 만들어지신 거예요. 갑골 문자가 한자의 최초 글자인데 갑골 문자. 그러다가 주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얘들은 청동기 애들이고 얘들은 철기 애들이에요. 철기 애들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냐? 이 한나라, 은나라는 황하강의 중류지방이에요. 지금 서안이 끝에잖아요. 서안 가기 전에 낙양이 있죠. 낙양 끝에가 송나라의 수도가 개봉입니다. 개봉은 이쪽 서해안 가까운 한이 쪽에 개봉이 있고 개봉과 서안 사이에 낙양과 정주라는 곳이 있어요. 정주가 한나라와 은나라의 수도가 정주예요. 근데 정시인데 나라 정시예요. 이 나라 정시가 정나라 정시예요. 이 정시. 이 정시에 여기에 이것이 제사 지내는 데 그 준자야. 제사 지내는 준자. 정나라는 제사 지내는 나라야. 어디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면서 신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그런데 이쪽 동북 쪽에서 정주 지역이 서안, 낙양, 정주, 개봉, 시안, 러양, 정조, 하이홍 이 도시 4개의 도시가 중국 이것이 중국 역사의 3분의 2의 도지가 여기에 있었어요. 4개 도시에. 거기에 정주가 있었다면 이 정주에 한나라와 은나라의 수도가 있었고 여기에서 1901년에 그 밭을 막 파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 갑골문 이런 것들이 막 떼거리로 나오는 거야. 이 제사 지내고 파묻어 놨던 거 버렸던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약재로 갖다 파는데 막 일부는 빼빠로 가서 팔면 더 저 값이 나간다 갖고 빼빠를 가고 이렇게 쫙 꼬여갖고 굴백 꼬이듯이 꼬여갖고 이렇게 갖고 북경에서 파는데 그걸 서양 그 학자가 지나가다가 거기 글자가 써 있는 걸 보고 그걸 다 돌이쳤어요. 그걸 연구한 것이 갑골문자예요. 1901년에 그게 발견된 거야. 갑골문이. 지금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간 남친 그게 은나라인데 이 은나라가 이쪽에 철기 문명이 쳐들어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아시아애들이에요. 중앙아시아애들이 쳐들어온 게 그게 주나라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갈까? 동쪽으로 도망가죠. 그 동쪽으로 도망갔다면 A그룹이 산동성을 갔어요. 산동성. 거기가 대표 선수가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 속에 공자는 우리의 조상들은 은나라의
은나라의 왕족이었다라고 그건 확실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 친척들이 같이 도망와서 북쪽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은 구이족이다. 이 자는 뭐예요? 오랑캐 이자입니다. 우리는 동이족이라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공자가 살던 시대는 이쪽 같이 와서 위로 튄 나라, 밑으로 튄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구이족인데 그 사람이 기자조선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쓰다가 놔두고 그 글자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한자는 중국 문자이기도 하지만 그걸 개발한 사람들은 은족이에요. 은나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죠? 여기서 물건 사다가 이렇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개성상인 같은 사람들이 옮겨다니면서 물건 띄어서 팔고 그랬잖아요. 생활력, 어찌 터전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은나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상나라라고 했어요. 상업할 때 상자야. 은나라 이꼴 상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하상주 혹은 하은주, 은나라와 상나라는 같은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은나라 때 만들었던 여기에서 발견된 것을 은허라 그래요. 허자는 이렇게 빌허자에다가 흑토자를 낸 그런 유적지 그런 그 허에서 나왔던 그 옛날 어떤 그 유물 이런 것들을 은허라 그래요. 은나라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그 흔적과 유물, 갑골문 이런 것들이 다 은허인데 그러면 이 은나라 때 왕족이었던 사람들이 둘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공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지배층만 도망가지 피지배층들은 안 도망갑니다. 피지배층들은 나라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괜히 끌고 와서 사람들 죽이고 전쟁터에 자식들 데려가서 죽이고 뭐 세금 내라고 닥달하고 난 나라가 없으면 좋겠대. 내가 커서 내가 사면 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래. 그래서 이 하나라 은나라 후제들이 일로 왔다라는 설이 이게 공통적인 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자가 중국 문자라고 하는 공식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한자가 우리 문자라는 그 전제하에 제가 한자책을 여러 권을 썼는데 내가 쓴 한자는 이렇게 한자를 써요. 이 한자를 씁니다. 지금 한의학도요. 이 한의학이라고 써요. 이 한자가 한강할 때 한나라 한자를 쓰지 않아요. 한국의 한의학은 이 한의학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온 그 지배층 중에 한국인이 우리나라 조상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 지배층은 다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자를 아는 지도층들은 다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자를 개발한 사람들이 다 도망온 겁니다. 피지배 민족들 문자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주나라가 들어와서 니들 쓰던 거 긁어 모아갖고 자기네 문자 삼아서 한나라 때 들어와서 여기 진한나라 때 들어와서 자기네 정체성을 가졌어요. 진나라는 19년밖에 안 갔으니까 진시황 이게 두 개 합쳐서 400년을 갔어요. 춘추전국 시대가.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한나라가 쭉 가서 350년 정도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라 때 한족, 한자, 뭐 나름대로 지들이 정체성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수당, 송, 원, 명, 청. 자, 송나라 때까지 한족이에요. 원나라 때는 무슨 지위예요? 몽골족이죠. 또 명나라는 어디예요? 다시 한족이죠. 청나라는 어디 쪽이에요? 여지. 자, 여기 동북 삼성이 있어요. 연영성, 길림성, 흥룡강성. 이 세 개 성은 동쪽에 북쪽에 있는 세 개의 성입니다. 연영성, 길림성, 흥룡강성 세 개의 성을 합치면 한반도의 5배 크기입니다. 세 개 성이.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고구려, 부여,
맥족, 예족 등등 우리 민족들의 터전이 여기 쪽이에요. 동북삼성.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혹시 거란족이라고 들어봤죠? 네. 그 거란족의 후예들이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의 후예들이 만주족이에요. 여기서 도망와갖고 여기 터전을 잡았던 사람들은 고구려 이전에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단군 조선들이 단군 조선이 BC 2333년 여기 때문은 요신 때입니다. 요순 때. 근데 그 2003년 그 이후에 기자조선 그런 조선들이 바로 여기에 터전을 잡은 겁니다. 그러다 그들이 다리 고구려가 되고 발해가 되고 막 있어요. 발해를 고구려가 망한 지가 668년 아닙니까? AD. 네. 그 다음에 발해가 들어왔어요. 발해가 들어와서 몇 년에 망했어요? 973년인가 망했어요. 한 300년 가까이 갔어요. 발해가. 발해를 뭐라 그랬어요? 이쪽 지역에서. 발해를 해동성국했어. 바다해. 이 바다는 여기입니다. 발해만. 바다의 동쪽에 있는 성대한 나라. 성대한 나라입니다. 번성한 나라. 그게 발해야. 네, 고구려.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계속 거란족 쳐들어오고 여린족 쳐들어오면서 고구려하고 같이 싸우면서 손잡고 서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들이 한 멤버가 아니야. 그러나 이들은 어디서 딴 데 온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했던 수련민족이에요. 이쪽에 몽골 사람들은 어디 민족이에요? 무슨 민족이에요? 뭐 먹고 살아요? 몽골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한반도 사람들은 뭐예요? 농경민족이에요. 자, 유목민족, 농경민족, 수련민족 중에서 어느 민족이 제일 강력할까요? 수련이죠. 수련은 맨손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요즘 뭐 총도 있고 어쩌고 하죠. 혹시 고구려의 수렵도라는 그 말 타고 이렇게 활 쏘는 거 보셨죠? 안작 없어요. 여러분 말 타는데 안작 없이 그냥 이게 뭐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그거 타고 달려가는데 활을 쏘는데 말이죠. 그게 동이족 아닙니까? 큰 활을 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족이라고 했어. 이것 때문에 고구려가 감히 여기서 쳐들어오지 못했어. 국궁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국궁을 쏴봤습니다. 몇 미터나 250에서 300m 나가요. 그냥 멀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저기 골프 치는데 그냥 누가 멀리 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거기 가서 편대 근처로 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250에서 300을 하는데 자, 동물들이 50m 앞에 와서 나 잡수 이럽니까? 그것도 큰 동물들이? 네. 그 253ｍ 같은 거리에 거기에다 대고 그걸 활을 쏴서 어딜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아무데나 그냥 발가락 맞추고 그럼 안 맞춘 거나 마찬가지야. 어딜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심장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10점짜리 꼭 거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새 양궁 가지고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궁 250m 밖에 있는 놈을 달려가는 놈을 여기서 말 타고 달리면서 그것도 몸을 돌려갖고 250m의 심장을 맞추면은 이놈이 1시간 동안 도망가다가 피를 흘려서 1시간 후에 쓰러져요. 그때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발 맞았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숲으로 들어가서 끝나. 그건 못 잡는 거예요. 그게 수련민족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란 여진 애들이 나중에 합쳐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여진도 여러 가지 여진이 있어요. 이쪽 여진, 이쪽 여진 서로 나눠. 맨 마지막에 이 만주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였어. 야, 거란 대표 이렇게 다 모였어. 야, 이번엔 네가 반장해라. 그래? 그럼 만주족 타이틀 갖고 나가자. 깃발 갖고. 그래서 만주족 타이틀 갖고 나와서 신임항에서 출발해갖고 누르하치가 금나라의 후예다. 그래서 시작을 해갖고 명나라랑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나라는 이제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어갖고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여기 끝까지 가니까 그때 명나라가 들어와갖고 물을 치셔서 이제 일본 놈들이 도망갔단 말이야.
이제 여기에 사실 많은 그 인력을 소비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 명나라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돕다가 자기네가 쇠진해 버렸어요. 그 틈을 타서 청나라가 일어난 겁니다. 청나라가 일어나서 싸움을 붙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광해군이 됐어요. 광해군 때 명나라가 도와도 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했어. 그랬더니 광해군이 뭐냐? 형님 당연히 도와야죠. 제가 너희가 나 의리에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도와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명나라가 도와준다 했더니 청나라가 너 한 명이라도 보내기만 해. 니들도 붙일 거니까. 아이 우리가 도와줄 신이 있나요? 태우는 소리죠. 네? 그러면서 양다리 외교를 했어요. 그 명분을 삼아서 저 자식은 양다리 외교, 의리가 없는 자식이야. 그리고서 인조가 그거 갖다가 광해군을 치는 명분을 삼아서 광해군을 치고 인조반정, 쿠데타를 치고 올라온 게 인조반정입니다. 딱 인조가 딱 들어오다 보면서 형한테 고짜질한 거예요. 광해군 걔 말이야 형. 걔가 보내든 뭘 보내. 걔 아무것도 안 보내.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한심해. 난 도와줄게. 4명.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막 모아서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이 자식 봐라. 내가 경고했지. 그래서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 아니야. 병자호란. 그래서 그때 누라치의 아들 청태종이 들어온 거예요. 청태종이 들어와갖고 상전도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서 12월 초야. 12월 1일이야. 도망 들어갔어. 거기서 2달 동안을 버텼어요. 2월 초까지 2달 동안을 버티다가 밑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었죠. 지금 상전동 동상소 앞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터 앞에 지금 여기 천장만한 비석이 서 있습니다. 청태종 비. 앞에는 한자로 써 있고 뒤에는 만주말로 써 있어요. 청태종 비. 청태종 항목비예요. 그래서 인조가 무릎을 꿇고 기어가고서 9번 바닥에다 머리를 소리가 정도로 피가 흘러서 피가 낭자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군신의 맹약을 잡니다. 그 전까진 내가 저거 있으면 그냥 엉아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안 되겠어. 넌 자식아 내 신하야. 그래서 군신의 맹약을 하면서 그게 청나라. 그 이후에 1500년씩 10여 년 동안 그 위안부 아줌마들로 끌려갔어요. 아가씨들도 끌려가고 청나라와 명나라의 전선에서 희생으로 당한 사람들이 그때 끌려가서 위안부 노릇을 했던 우리나라의 그분들이 돌아옵니다. 구파벌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홍은동으로 돌아옵니다. 홍은은 넓은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홍제천에다가 넓게 사람을 구제한다. 홍제천에다가 간단한 생일식을 하고 그들이 그 무학자를 넘어오면은 거기에 지금 독립문 자리가 영문문이죠. 영문문이 뭐냐면 김봉환 같은 거야. 사신들이 오면은 여기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영문문에 나가서 맞이하는 데가 거기까지 가서 이제 돌아온 3년 단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3년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3년 단위로 거기서 몸이 더럽혀진 여자들이 돌아옵니다. 그 여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온다. 환향이야. 환향녀야. 환향녀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화냥녀가 됩니다. 환향질이다. 그러면 외국 남자들하고 몸을 섞는 여자를 환향질이라고 해. 그게 처음에 나온 것은 돌아올 환자에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녀. 환향녀가 병자호란 때 생긴 말이에요. 병자호란은 호자잖아. 호자. 오랑캐 호자. 이 호자가 들어가는 거가 다 청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떡은 호떡. 그때 만들어진 주머니는 호주머니. 그 다음 만들어진 콩은 호두. 다 호자 들어가는 것들은 청나라에 들어오는 문물들이에요. 오랑캐 호자라는 거죠. 오랑캐고. 자, 지금 한자가 우리 민족이 만들어서 쓰다가 놓고 가지고 온 문자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없죠. 예?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가 만든 문자를 무슨 마치 다른 나라 문자를 빌려 쓰다가 돌려준 것처럼 왜 그따위 생각을 하냐 이거야. 내가 한글을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한글은 발음교로서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 갖고 문자를 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이게 의지인데 무슨 의? 무슨 지? 뜻이라는 거 번역하는 게 15가지가 넘어요. 한자가 15가지 다른데 우리는 다 뜻 하나로다가 발음을 하고 끝나. 그것으로 번역을 해. 이게 발음교가 갖고 있는 문자가 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발음교는 몇 개만 가지고 모든 발음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사성을 집어넣어 갖고 뜻이 다른 것들을 의와 의, 오를 의자를 썼다. 그럼 이것이 같은 의라고 발음하지만 걔들이 사성을 집어넣어 갖고 뜻이 다른 걸 표현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리고 중국 걸 공부를 하셨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중국은 지금 얘들이 지금 문자를 간략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자라는 문자의 그 알파벳은 뭡니까? 부수입니다. 부수. 한일, 뚫을곤, 점주, 삐침, 새을, 갈고리골 등등으로 시작해서 1회부터 거북 구자까지 17회까지 214개의 부수가 옥편에 세장된 그 부중. 근데 부중이 순서대로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영어를 A, B, C, D 순서대로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영어를. 모든 언어는 알파벳을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모든 언어는. 근데 왜 순서대로 외워야 되죠? 사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전. 사전의 순서가 알파벳 순서니까 5편의 순서가 한일 부수에서 쭉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17회 부수가 맨 뒤에 있어요. 거북구 부수가.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이런 사자다 이것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사자라는 발음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이라고서 99회이다. 그럼 9회 가지고서 뒤에 가서 1회부터 9회까지 찾아보다가 9회이 없고 10회인가? 다시 한번 치우고 그러다가 30분 지나가. 우리는 이제 부수를 알아. 부수를 알으니까 부수를 찾으면은 부수가 만약에 3회이다. 이게 입구가 부수다. 치면은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쪽 한쪽 지나가서 입구 3회 같은 데 쭉 뒤져보면 한 2번만 찾으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실력은 결국 영어 단어를 빨리 찾는 실력이에요.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은 적게 찾고 그래서 우리 때 배울 때는 보면은 한쪽에 사전을 놓고서 왼손으로 2번 딱 넘겨서 사전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코게 하는데 A부터 뒤지면 안 되잖아요. 중간쯤 딱 해봤더니 K가 나왔다. 그러면 K에서 또 타겠더니 KA가 나왔다. K5로 가야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중국에 지금 우편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걔들이 부수가 30%를 없애버리고 간자를 만들었어. 아이고. 그 또라이지. 그 최소한 부수는 남겨놓고 나머지를 간단하게 만들었어야지 이 우편을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우리가 한글 사전으로 만약에 학교라는 거를 이제 학교가 무슨 뜻이냐 본다 그러면 히읗에다 들어가서 아에서 들어가 찾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보면 학교가 여기다가 배울 학자에다 이렇게 학교 교자 이렇게 써 있고 그래요. 중국 아이들이 그러면 걔들이 쉐샤오 그래갖고 그 영어로다가 이제 그쪽 먼저 치고 그다음에 그 영어 우리가 학교 치는 것처럼 영어 알파벳에 들어가서 쳐갖고 거기에 같은 발음이 나오는 것 중에서 사성이 같은 걸 갖고서 이게 학교가 이 학교구나. 그렇게 해서 찾아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교과서를 보면요 영어만 있어요. 중국 애들이. 우리 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한글만 있잖아요. 발음교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발음교만 있어요. 영어로다가. 아이니 아이니 이렇게 썼다면 이거는
워아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놓고 쫙 읽어. 그러다가 이제 워를 치고 들어가면은 나라는 말 치고 아이는 사랑의 짝이고 니는 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발음교를 바꾸면서 문자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당 부분을 없애버리고 문자를 목표를 못 쓰고 얘들이 사전은 발음교 사전이 되냐. 우리가 한글 사전 가지고 마치 한국어 사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들이 지금 한중일 대만이 같이 문자를 통일해갖고 자판을 통일해서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 일을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중국 아이들이 쪽수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유력한 게 일본인데 일본이 주도권을 잡는 꼴을 못 봐. 못 보니까 정체 상태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18억이 쓰는 그 문자가 한자입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것이 8억 5천이 쓰는 거예요. 뭘까요? 영어입니다. 10억대는 한자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문자는 한자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약간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문자가 뭡니까? 한자 아닙니까? 발음기호가 뭡니까? 한글 아닙니까? 한글이 왜 문자가 됩니까? 발음기호지. 국제어음이 나라의 발음이 중국어가 발음이 다르다. 중국어가 어디가 다르냐? 어디는 봉투라고 있는데 어디는 봉다리라고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봉투라고 똑같이 읽으라 이거야. 그래야지 행정적인 용어가 되고 지방 사투리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것은 국중임이야. 나라의 중심부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 아무것도 글자도 모르는 백성들이 서로 이거의 뜻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또 통일된 발음기호를 만들어서 선포하노라. 나 논리가 맞지 않아요? 우린 상상도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나한테 사과했어요, 그 친구가. 내가 사과할 수도 안 했어요. 자기가 30몇 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내가 왜 몰랐느냐고.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 아니 지금도 중국어 몰라도 잘 사는데 그때 중국어 몰라고 중국하고 발음이 틀리다고 뭐가 불편합니까? 세종대왕이 그 목적 하나로다가 이걸 우리나라 말을 만들었겠어요? 전혀 얼토당토한 논리 아닙니까? 네. 시간이 뭐 다 됐는데 하고 이제 내가 그 건강과 몸과 관련된 오장육부와 이 발음교와의 관계를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예고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습니다. 횡격막이 있어요. 횡격막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있는 것이 위장입니다. 여기에는 명치가 있고 여기에 배꼽이 있어요. 그래서 명치와 배꼽 사이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위장이 손바닥만한 게 요만하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배꼽 사이에 정 가운데를 장침을 찌르면 위장의 정 가운데에 장침이 들어갑니다. 위장병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위장이 비장이에요. 비장은 소화기를 전체로 됩니다. 이 소화기에서 췌장이 40%, 담낭이 20%, 그다음 위장에 있는 그것이 20%, 그다음에 지라 비장이라고 하죠. 그것도 20%. 췌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췌장. 그것을 이제 소화기 체계를 말하는데 여기에 간이 있어요. 간이 있고 여기에 심장이 있어요. 여기에 심장이 있어요. 여기에 폐장이 있어요. 그래서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갑니다. 자,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간, 심, 비, 폐, 신. 자, 5장 중에서 암에 걸리지 않는 장부는 왜? 한 번도 못 들어보고 뜨거웠어요. 글자를 보면 몰라요? 글자를 보고 하나 다 이게 있잖아요. 이걸
고기 육자가 단월변이 된 거예요. 육단월변이라 하잖아. 고기 육자가 단월로 쓰는 거야. 이게 이제 고기 육이야. 고기 육 이게 원래 쓴다면 이게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고기 육. 근데 심장은 고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니야. 육질에. 그래서 심장암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죠. 자, 그런 그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한의학의 원리가 다음에 발음교는 어떻게 되냐? 간신백신 기역, 니은, 비장은 이응, 그 다음에 폐장은 시옷, 그 다음에 신장은 미음. 이렇게 발음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세요. 그럼 어디에 힘이 들어갑니까? 여기 뭐야? 폐장. 한번 누르죠. 우 해보세요. 수 해보세요. 그러면 음성 모음이죠. 그럼 횡격막을 2번 누르죠. 쉬 해보세요. 수를 지속하는 거예요. 쉬. 자, 오줌이 질끔 나오시나? 왜 쉬를 하는가? 방광을 2번 누르는데 첫 번째는 스 하면서 폐를 불리면서 횡격막을 1번 누르고 우 하면서 횡격막이 다시 음성 모음을 1번 더 누르고 그 다음에 이는 지속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발음기호로서는 최고의 언어가 한글이죠. 마치겠습니다.